12월 2일 금요일에 2부에 만나는 두 남자 톰과 제리 함께합니다. 차영조 사장님, 김민수 대표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위클리 리포트 듣기 전에. 네. 어제 네. 잠깐 뵀지만 어제 네, 소장님은 많이 어르셨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긴장하셨더라고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니 끝나고 봐서 내가 느끼는 네. 게 박정현 박사한테하고도 얘기했지만 어제 박정현 박사가 2부 3부를 진행했고 2부 변정규 전무님 오건영 부부장은 왜 그거 있잖아. 사람들이 누가 시키지 않는데 박수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정말 설명이 대단한 거예요. 설명력이. 승희 씨도 느꼈죠? 설명 정말 잘 하시더라고요. 네. 뭐 좌우지가 저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은데 듣고 있으면 이렇게 빠져들면서 설명이 끝나자마자 박수가 나가는 거야. 박수가 나가는 데다가 거기다가 뭐 박세익 대표 그리고 또 우리 각도기님 할 것 없이 다 그냥 그리고 안 되지. 그리고 이제 박정현 박사를 보니까 이제 어디 가서 패널하기 힘들겠어요. 거의 뭐 숨겨진 그 MC 아니 진행을 정말 즐기시더라고요. 그러세요? 네. 그럼 모실까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 오프닝부터 클로징까지 그냥 박종현 박사님이 한번 하셔도 좋겠다. 그 정도 돼요? 네. 그래서 그리고 승희 씨를 패널로 모시고. 네, 저는 그냥 그래서 이제 김민수 대표님처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고 이제 안녕하세요 하고 관전자 모드로 아니요.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다는. 그래서 저는 어제 뭐 이제 저희 2부 순서 진행하긴 해야 되는데 애청자분들 눈빛으로는 분명 저희 가족이 확실한데 맞아요. 누가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너무 그게 참 답답해서 아쉬웠어요. 다음 행사할 때는 진짜 아예 아이디를 갖다가 명찰을 다시 닉네임이라도 종이에 써가지고 와주시면 안 돼요? 너무 반가우면 그러니까. 악수하고 인사라도 하고 싶은데 누가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모자 이렇게 해가지고 스웩 있게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보내주신 눈빛과 또 보내주신 마음들 저희가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김모니카님 유튜브로 방송해 주시면 좋을 텐데 아마 저희 제작진에서 그 방송용으로 또 편집해서 맞아요. 연합뉴스 경제TV 채널하고 또 유튜브로도 또 업로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위클리 리포트 듣기 전에 두 분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는 왜 그렇게 뛰었고 오늘은 왜 이렇게 빠졌어요? 그러니까요. 장이. 이 침묵은 장이 좋지 않아서 나오는 침묵인가? 그래서 제가 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 염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양봉 옷을 입고 왔잖아요. 양봉 옷을? 네, 그래서 양봉에 금색까지. 이렇게 돈이 모이는 금색. 일단 어제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뭐 리오프닝이라든지 몇몇 이제 그런 것들이 트리커가 됐죠. 중국의 이제 리오프닝에 관련돼서. 그다음에 이제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들이 조금 위축됐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금리 관련주들, 성장주들 이런 것들이 어제 좀 많이 올라갔었죠.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 특징을 보면 환율이 이제 1,300원을 이제 자꾸 밑으로 깨고 내려오는 모습들 이틀 연속 보이고 있죠.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저는 멈췄다라고 보여집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여기서 1,200원대 중반까지 배팅을 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그런 가능성은 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여기서 배팅 잘못했다가 1,320, 30원을 튀어가면 환차선이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플레이를 이제 멈출 수밖에 없는 공백기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팔고 나간다라기보다는 공백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런 가운데 있어서 결국 뭐 리오프닝이라든지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물론 이제 오늘 리오프닝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실체가 확실하지가 않은 거죠. 중국 같은 경우도 몇 가지 지금 상황들을 보면 어젯밤 이제 탱크가 등장했다라는 것도 상당히 일견 긴장할 만한 뉴스가 되는 거죠. 1989년 이후에 처음으로 탱크가 등장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일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건설 같은 경우 결국 이제 두 가지 뉴스가 어제 혼재됐죠. 장 전에 수주에 관련된 뉴스들이 막 터지기 시작했고 거기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감들이 했습니다만 결국 오늘 나온 수주 지표들을 그러니까 이제 경제 건설 지표들을 보면 역시 또 여전히 지금 박살난 지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들도 시장에서는 확 몰려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휩쓸려 있는 것 같아요. 한쪽으로 확 몰렸다가 한쪽으로 확 빠졌다가라는 모습들이 시장이 어떻게 보면 좀 불안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이 상태에서 2,500의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상태에서 나름대로 방향을 잡으려고 하는 노력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좀 혼재되어 있는 게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면 쫙 땡겼다가 선물 쫙 땡겼다가 던진 거요? 네. 네. 제가 잘못했어요. 그게 맞는데요. 그게 맞죠. 네. 아니 코스닥은 7,300개가 넘네. 순매도가 코스닥에서 선물이.
그 코스닥 선물은 못 받고요. 못 받고 네,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거래소를 중점적으로 보느라고. 근데 환율 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단 환율이 되게 애매한 상황들인데 네. 이걸 보고 외국인들이 움직였을 것 같지는 않고요. 첫째로 지금 MSCI 관련된 리밸런싱이 리밸런싱 끝났다. 이게 더 끝났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뒤로 그러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지난번 저점에서 이제 9월달 저점에서 쭉 올라왔을 때 한 두 달 동안 외국인들이 샀던 거는 일단 주요한 건 외국 MSCI 리밸런싱 때문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딱 거기서 끝나고 어제 300억 매수하자마자 오늘 4천억을 매도한다. 이거는 결국에는 일단 이벤트 끝났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이제 제대로 플레이하는 거죠. 환율이 그렇게 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식을 매도했다. 게다가 선물은 지금 11월 만기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중립에서 이제 마이너스 한 8,000개, 9,000개 마이너스로 좀 들어갑니다. 그 전까지는 선물 매수였습니다. 이렇게 쭉 오다가 어제 만개 정리하면서 중립 포지션 됐고요. 오늘 8,000개, 9,000개 매도 전환됐습니다. 전환 네. 매도로 전환이다. 네, 게다가 옵션 포지션까지 살짝 가미를 하게 되면 약간 이제 하방 배팅이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아마 상방은 막혀 있을 것 같아요. 상방은 막혀 네, 있다. 상방은 막혀 있는 느낌이 나는 것 같고. 뭐 200에서 머리 2번 들이대고 지금 이제 주춤한 거 아니야? 네, 그러면 거기가 한번 좀 힘내서 그래도 연말인데 우리 이승현 코님처럼 이게 빨간색 입으신 선물 들고 오시는 분, 네. 안 믿으니까요. 네, 네. 네, 싼다. 네, 예. 네네네. 그런 분 오실까봐 좀 약간 내심 기대도 했었지만 그게 아닌 게 이제 외국인들의 배신, 반란은 아니겠죠. 네, 배반 뭐 이런 거,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2,500 터치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2번 연속인데 딱 걸리고 그 다음날 빠지고 그러니까? 지금도 딱 걸리고 빠지는 거 보면 보통 여기서 조금 뭐 잠깐 올라갔다가 조금 시간도 보내주고 하루 이틀이라도 머물렀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방 안에서 이렇게 어릴 때 장난 천장에 머리 닿나 할 때 뛰었다가 그냥 바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머무르지 못하고. 그렇죠. 그런 모습이다 보면 이게 굉장히 한번 시도하는 거 정도밖에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걸 이제 뚫고 가려고 한다는 것이 좀 머물러야 되는데 진짜 의자 갖다 놓고 거기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머리 대고 이제 부비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모습들이 아니니까 이게 펄짝펄짝거리면서 머리 대이고 그냥 쫓아 내려온 거지. 지금 의자 갖다 놓고 머리로 이렇게 천장을 뚫고 올라가서 올라가는 천장에 뭐 있나 보려고 하는 느낌은 없다라는 거죠. 그 느낌은 없다. 그럼 머리를 키워야겠네요. 아니 지금 오늘 2,434포인트고 마감이 오늘 빠진 게 45.51포인트 빠졌는데 여기서 45포인트가 아니라 다음 주 뭐 월화중 가가지고 또 월요일 날은 또 원래 빠지는 날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아 그러네요. 원래 빠져서 인포맥스 라이브 시작하면서 각도기님하고 저 박정현 박사가 또 툴툴거리며 왜 우리는 맨날 빠지는 날 진행해야 돼 이러고 있고. 원래 빠지니까 월요일입니다. 원래 빠지니까 월요일이야. 네. 그러면 2,400 또 깨져 그러면은. 근데 저 연타를 내세요? 참네. 적응하셔야 합니다. 화가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대사를 해야 말씀하시면. 되는데 대사랑 와 이런 기분이구나. 아, 뭐 새롭지도 않은데 예, 괜찮습니다. 예, 계속 견제하겠습니다. 예. 네. 어제 다짐을 지키시는 겁니다. 아, 예. 꿋꿋하게. 예. 그래서 우리 소장님의 어떤 발언에 대한 두 분의 답변은. 자, 그럼 여기서 네. 우리 차트 마스터의 예. 우리 이진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요? 네. 이 일련의 사태를 보시면서 쭉 그 머리 닿다가 내려오는 일자를 보시면서 아니 환율은 나 더 떨어져야 된다 보거든. 네. 달러 인덱스도 그렇고 유로도 그렇고 엔도 그렇고 네. 얘들이 지금 돌았어요. 달러 약세 맞습니다. 쪽으로. 예. 엔도 강, 네. 유로도 강. 그동안에 환율하고 우리 주가 지수하고의 상관관계를 보자면은 지금 이거는 뭐야? 야도 지금 1,300원이 200일선에 걸려 있고 하니까 그 또 예우는 갖춰야지. 200일선 같은 거 갖다가 어떻게 단숨에 뚫습니까? 그렇죠. 올라가도 그렇고 내려와도 그렇고. 여기서 좀 이렇게 예우는 갖추고 나서 됐지? 하고 나서 그다음에 훅 한번 하는데 예. 아니 난 이거 한 1270원 밑으로 60원대 초중반까지도 보이는데 그러면 이거 2,500원 못 가나?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포지션 보고 포지션 보고. 예. 그러니까 지금
환율하고 관계를 생각하게 되면 군대에서는 계급이 깡패고 여기서는 외국인들 포지션이 깡패네. 아니 다 느끼셨잖아요 지금. 네. 제가 다 알고 있는 진실입니다 그게. 근데 거기다 대고 그냥 아유 환율과 우리 차티스님의 생각을 그대로 인용을 하게 되면 시장은 환율 꺾이니까 시장 가니까 이제 버텨야지라고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그러니까 괴리가 생기다 보니까 오늘 장 보면서 갑자기 자신감 잃어버렸어요. 오전 내내 고민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이게 그러면 고민만 하셨어? 거래도 하셨겠지. 당연히 왜 이러지 이러면서 왜 이럴까 이러면서. 고민이니까 하셔야죠. 네. 네네네. 어쩔 수 없습니다. 먹고 살아야죠. 네네네. 예. 그럼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괴리가 큰데 그래서 오전 내내 고민하다가 결론은 원칙을 지키자. 원칙? 네. 찝찝하면 안 한다. 그렇습니다. 야, 제 원칙을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찝찝하면 안 한다. 네. 깜짝 놀랐어요. 야, 깜짝이야. 그 얘기를 막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기야. 확신 있을 때 들어가도 50대 50이 시작인데 긴가민가 싶고 확신도 없고 자신도 없는데 그냥 막연하게 포지션 잡고 있다는 거는 그야말로 그거지 뭐. 긴가민가 할 때도 5대5가 아니고요. 30%입니다, 확률은. 내 나름대로 뷰가 확실하게 섰다 할 경우도 50대 50인데 긴가민가 하면 30이고 지금처럼 자신 없으면은 더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 근데 지금은 이게 가만히 이제 그 내년도 이렇게 생각을 이제 좀 하면 가만히 이제 전망을 해보면 정말 한두 섹터들은 그래도 좀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도에 과연 내가 주식으로 돈을 이게 일반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것들이 될까라고에 저는 굉장히 의문이 많아져요. 근데 어제 우리 라이브 콘서트에서는 일부에 나오셨던 김영희 교수님하고 저 강영현 이사가 평소 대비 너무 점잖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게 좀 이렇게 그 신중론이 어필하기보다도 산부의 저 박세익 대표하고 각도기님이 너무 현란하게 너무 현란하게 얘기를 해갖고 끝날 때쯤에는 이거는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아니 언사가 참 대단하시다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아니요, 근데 한 이 정도는 돼야 그 현란함을 표현할 수 있어서 하신 거예요. 아주 현란하게 네네. 원래 잘 안 정말 말씀을 분들이신데 잘하고 원래 네. 그 듣고 있으니까 뭐 3부쯤 듣고 나니까 무슨 뭐 몇 푼 있는 거 그냥 담아야겠다 싶은 생각이 막 들었는데 오늘 또 자신감 잃은 거야. 오늘 장을 보고. 제가 그 저희 그 작년에 이맘때 나온 비긴 사이트에서 이런 비유를 드렸거든요. 비긴 사이트가 이제 2022년 건데 2020년은 고속도로고 그다음에 2021년은 국도고 2022년은 비포장도로가 될 것 같다라고 제가 비유를 썼었거든요. 근데 저는 내년도는 지뢰밭이 될 것 같아요. 내년은 네, 지뢰밭이 되거나 늪이 되거나. 왜요? 자칫 잘못하면 뭐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되거나 자칫 여기서 남은 거 가지고 잘못하면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뷰는 그렇고 그걸 잘 빠져나가면 생존하게 되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여기서 전반적으로 다 올라간다라는 측면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올해보다 더 보수적으로 봅니다. 어떤 점이 가장 걱정스러우세요? 점점점 이제 우리가 2020년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 들어서 뷰가 갑자기 바뀌었죠. 처음에 이제 코로나 정국에서는 굉장히 다들 두려워했죠. 두려워했다가 동학개미 운동이 되면서 이제 겁이 없어졌었죠. 2020년, 2021년 상반기까지는. 그러다가 이제 2021년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버티면 된다라는 이제 존버 정신이 있었고 2022년도에는 여러 가지 있었죠. 금리 인상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만 내년에는 지금 뭐 예탁금도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고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에 대한 관심도 좀 사라진 상황이고 기업들의 이익도 지금 결국 금리를 끌어올리는 이유가 기업들의 이익을 꺾어 내리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성장이 점점 귀해지는 시기가 되고 그 성장을 잘 찾으면 정말 좋은 과실을 따먹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그냥 2020년, 21년 생각으로 투자했다가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야, 이 말씀도 또 그러네. 왜요? 아까 내가 시청자 어느 분께서 분이더라. 하신 말씀이요? 어느 분이더라. 아니 환율 속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계셨는데 환율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군요. 어느 분이셨더라. 지금 내가 못 찾겠는데 그냥 외국인들이 환차익 챙기고 일단 매도하고 주식에서도 차익 실현 환차익하고 뭐 그거 했지만 환율에 속지 말라고 아까 하신 말씀 이러다 이제 다시 달러 한번 땡긴다는 그런 어떤 뉘앙스로 말씀하시는데 그 가능성도 또 충분히 있거든. 근데 어차피
더 큰 시장은 환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식이 해봐야 시장 규모에 비하면 요만큼인데 근데 그게 그러면 환율이 움직이기 전에 미리 팔고 나오겠다 이런 쪽으로 본 건가요? 예. 네, 이럴 수도 그러니까 오전 중에 이런저런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안 좋게 생각하는 쪽과 그래도 이거를 좋게 생각하는 쪽과 이게 둘이 이제 악마와 천사가 머릿속에서 싸웠죠 막. 네, 그러다 보니까 딱 미국 장도 딱 비교하면 그거예요. 파월 연설 나왔다고 막 길길이 뛰었잖아. 네, 특히 그 뭐 15분봉이나 10분봉 보면 저기 S&P 500하고 나스닥이 이렇게 막 저 시작했을 때 네, 지표가 또 별로 안 좋았잖아. 졸슨이 무슨 뭐 기존 주택 판매기 비리해 이러다가 파월 얘기하니까 탕 튀고 네. 그다음에 한 번 더 탕 튀는 거. 내 소시적에 드라이브 샷이 그랬다고. 쫙 가다가 한 번 더 날아갔다고. 돌 위로 올라가면 비거리가 안 나오는데. 원래 드라이버가 쭉 그냥 그대로 가야 비거리가 나오지 가다 쭉 쏘면 그 캐디가 있잖아. Not bad. 이렇게 있잖아요. 기분은 좋아요. 그래도 한 번 가다가 한 번 더 날아가면 그렇죠. 찢으면 좋은데. 아니 극하던 장이 어제 또 삐리했잖아요. 네. 저는 신기한 게 정말 선거 끝나고 나니까 우리 어제 엊그제 나온 그 수출 데이터도 8개월 연속 적자지 않습니까? 예. 선거 끝났다고 저렇게 우리 환율이 100원이 빠지나요? 뭔 소리지? 미국 중간선거 끝났다고? 그게 아니라 달러가 중요한 거죠. 달러가. 네. 그러니까 달러가 그렇게 그동안 미국 달러가 그렇게 끌고 오던 달러가 그렇게 끌고 온 달러가 중간선거 끝났다고 그렇게 갑자기 킹 달러란 단어를 몇 개월을 끌고 오던 킹 달러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냥 확 위상을 참 뭐 묘하게 맞물린 거죠. 무슨 뭐 인플레 잡겠다고 이빨 꽉 물고 나오던 양반이 정확하게는 11월 FOMC 회의 회의로 공개하면서부터 그렇지. 예. 거기서부터 의사로 공개하면서 네, 의사로 공개. 네. 그래요. 뭐 선거하고 그래서 어쨌거나 자 가만 있어봐. 이러면 오늘 진짜 잘못하면 위클리 리포트 다 못 본다. 벌써 20분이다. 하지 마시죠 뭐. 그럴 수가 있나요? 네, 위클리 리포트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글로벌 증시 보면은 한때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시장을 주도했던 요 위에 있던 코스피 코스닥이 힘 빠집니다. 네, 이 정도 힘 지금 빠져서 제일 위에 파란색이 유로스톡스입니까? 네. 경기가 가장 안 좋다고 하는. 참네. 네. 경기 안 좋으니까 이때 주식 사야 돼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네, 이게 무슨 들어가 있고. 올겨울에 뭐 뗄까 뭐 장작을 팬이 많이 카사튼 유럽인데 저렇게 그러니까요. 좋아. 어떻게 된 일이죠? 그러니 참 세상. 더군다나 이제 5일날 또 50bp 올린다고 하잖아요. 22가. 네, 22, 50bp 올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땡기잖아요. 지금 유럽이 소비자 물가가 아직 10이에요, 쟤는 10%. 맞아요. 네, 이번에 10% 나왔어요. 유로존 GPI가 아직도 10%인데. 10.5 예상했는데 10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제 또 우려하는 거는 갑자기 추워지면 지금 이제 CPI 꺾인 것 중에 하나가 천연가스 가격 하락인데 이게 또 확 올릴 수도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지수는 저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유럽이 제일 좋고 네. 그다음에 나스닥이고 나스닥이 또 급반등했고. 급반등을 했고 네, 중국은 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한 달 사이니까 또 바뀌겠죠. 네, 12월인데 좀 힘 좀 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또 이거 일본 변화를 보게 되면은 일단 미국에서 지난 그 목요일 날 솔직히 돌을 잘해서 놀았습니다. 아시죠? 네. 네, 왜 이런 얘기들이 지는지. 이게 바운딩을 계속 하다가 탕탕탕 거리다가 탁 날랐네. 그러니까 이게 응축된 게 한 방에 나오는 거죠. 다 좋은데 그럼 여기가 이제 돌파가 돼야 되는데 일단 머뭇거립니다. 오늘 고용지표 발표합니다. 거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고용지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우리 오늘 고용지표? 차르티스님. 자꾸 그러면 나 진짜 삐질 거야. 본토 발음으로 죄송합니다. 차트 마스터님. 그러니까 아까 마스터였다가 갑자기 예. 차테스트 마스터 짜 빼셨다고 또 금방 그렇게 그게 아니고 저 억양에서 존경보다는 어떤 경멸 내지는 비웃음 내지는 아닙니다. 그거는 그 본토 발음에 좀 가까우셨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유 뭐 25만 명이 될지 뭐 또 20만인지 뭐 17만이 될지 나올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제는 그거 의미 없다 봐요. 그러고 나서 시장이 어떡하려는지가 시장 반응이. 네. 이게 그러니까 배드 이스 배드로 보느냐, 배드 이스 굿으로 보느냐. 글쎄, 맞아요. 요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의 해석에 따라 달렸는데 그 만약에 그러면 오늘 미국이 생각보다 강하게 딱 끝났다. 저희는 어떻게 될까요? 그 월요일 날.
따라갈 거야? 아니면 또 아침이 시가 고가 아침에 또 따라서 미국장 올랐다고 또 아침에 상승 출발은 하겠지만 네. 또 인포맥스 라이브 7시 되면 또 각도기하고 또 우리 박정현 부장이 또 진행하는 날이니까 또 빠지겠지 오후에. 그러면 우리 한국 정치를 위해서 진행자들 여일을 갖다가 교체하면 해야겠다. 그럴까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면 저희 월요일 날 가면 저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드립도 못 던지고 계속 이러고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미국이 지표가 나와서 반응이 나온 거가 그 다음날 반전된 경우가 많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딱 좋게 나왔다 하더라도 좋게 일단 순간적으로 좋게 해석했다 하더라도 다음 날 차분해지고 나면 하락했다든지 심지어 FMC도 당일날 하고 그 다음 날 하고 확 바뀌었죠. 분위기가 확 바뀌기 때문에 이게 이제 주말에 이제 나오면 이제 하고 이제 토요일 일요일 집에 가 생각해 보는 거죠. 이게 아닌가 봐요. 이 산이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또 월요일 날 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뭐 오늘 밤에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너무 우리가 항상 이제 요게 가을서부터 났던 패턴이다. 네. 그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는 건지 무슨 홀짝 게임을 하는 건지. 네. 맞아요. 약간 미국 장도 조울증 환자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가가지고 네. 우리가 월요일로 만약 예를 들어서 네. 각도기님하고 바꿨는데 네. 장이 올라간다 그러면 오호호호. 그러면 대한민국의 운명을 아니 그러면 그 모든 방송에서 우리를 데일리로 쓰지 않을까요? 지금 약간 사심 채우고 계신 거예요? 쟤네들이 나오면 주가 올라간다. 아니면 이진우 소장님은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지수를 올릴까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세법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금 방송하시는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후배 되시는 겁니까? 사심을 채우시다니요. 지금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그러네요. 우리끼리 예. 지금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끼리. 그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건 이따가 하시고요. 네네네. 다시 윗글리 리포트 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우리 차트 마스터님께서는 네, 뚜껑 열어보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고요. 그리고 또 근데 여기 요 상태가 한국 시장이 그러니까 먼저 미리 예고를 한 건가요? 그러면 해봐야 거의 박스권에서 그러니까 지금 박스권이죠 정확하게. 근데 여기는 요 박스권 여기서 미리 암시를 했다 그러면 내일 미국 하락이네요. 그것보다는 네. 단정은 못 짓겠는데 네. 저는 이 200일선 공방을 갖다가 한번 요기 저기 한번 잘 볼래요. 요렇게 우리 있습니다. 저 200일선이 지금 저 까만색은 우리 제리의 55일선이지만 네. 200일선은 지금 거의 2,500에 와 있거든. 네네네. 여기 있습니다. 2,500에 와 있고 그게 또 공교롭게도 우리 환율 또 저기 뭡니까 1,300원 하고도 맞물리고 했다가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게 200일선이 열리면 또 열리는 대로 또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거는 뭐 이유 따지지 말고 네 트레이더의 숙명입니다. 숙명이죠. 네. 그래서 근데 요게 그럼 반대로 이거 그냥 한 하루 이틀 조정이었다. 그리고 다시 2,500 확 올라가게 되면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은 왼쪽에 나스닥은 오늘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네. 우리 오른쪽에 코스피는 지금 보여주신 저기가 네. 그거라 지금 잘못하면 저 이중 천정도 될 수 있어. 그러니까요.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 2,500에 두 번 머리 됐는데 차 소장님 비유로 따지면 의자 갖다 놓고 이렇게 지붕을 천정을 뚫겠다가 아니고 펄짝펄짝거리면서 그냥 형광등만 깔고 내려온 거야. 봉의 크기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봉의 크기가 작은 것들이 되면 힘이 어떻게 보는 건데 지금 다들 어떻게 보면 불안할 수도 있는 거고 환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급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저 양봉 땡긴 게 이제 중국 트리거 때문에 확 했다가 확 식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지금 흥분도를 좀 낮춰야 되는 것 같아요. 흥분도를. 네, 그러니까 이제 환에 대한 흥분이건 중국에 대한 흥분이건 이게 좀 냉정해져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게 지금 봉의 크기가 너무 크다라는 것은 저는 좀 기간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제일 리저너블한 전망은 그거네. 지금 우리 저 화면에 저 우리 제리 형 저 차트 띄워 놓으면 오른쪽 저거 네. 빨간색 선 2개 저 안에서 놀면 되네 당분간. 그게 그게 제일 좋은 거죠. 베스트 케이스는 그러면 이제 여기 올라옵니다. 그럼 올라와서. 55월선이 올라오고 네, 네. 저 빨간색 선 안에서 박스권 안에서 놀다가 저기 55월선 살살 올라오면은 네. 와우 정량 찍으면 되네. 근데 그때가 FOMC랑 맞을 것 맞아. 거기 FMC야. 시간 개입이 그러네요. FMC야. 네. 12월 14일. 그래서 우리는 왜 15일. 제가 이걸 이렇게 신봉하는지 아시겠죠? 그걸 신봉하는지 아시겠죠? 아이고 제리 55월선. 그건 나도 이미 신봉한 지 오래됐어. 네. 인정. 이게 만든 데는 거기서 FOMC랑 거기서 이거냐에 따라서 또 근데 지금 그래도 우상향 기울기인데 네. 그래도 와우 장룡 찍어야지. 그러니까
아주 좋은 표현하셨습니다. 이게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올라가는 그러면, 놈이면 네. 찍고 올라가야지. 야 우아하신데요? 우와. 무상향 저 제리 55선을 갖다가 기어이 뚫고 데드 크로스를 내자 잔인하다. 아니 그건 에너지가 진짜 많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느낀 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갔다가도 만약에 우상향하는데 그걸 밑으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돌파하는데 또 바로 돌파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올라옵니다. 여기서 몇 차례 했다가 그 다음에 빠지는 게 일반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꺾입니다. 다시 이렇게 그게 꺾이면서 그때는 그 전에 우리가 다음 주 목요일 날 그냥 옵션 만기일 아닌가? 12월 8일 맞습니다. 12월 14일까지 못 기다리고 12월 8일 날 그 승부가 나지 않을까? 그걸 아예 그냥 확 찍었다가 예. 돌아오는 게 제일 좋죠. 12월 8일 날은 저놈의 저 까만색 55일선이 저 빨간색 밑에 하단까지 올라오지도 못한 상황인데 아싸라게 만기일 날 확 한번 해가지고 풋 대박 한번 내주고 그 대신 찍고 올라온다. 그것도 방법이네. 혹시 대박 나고 그 다음 주에 CPI 보고 그 다음에 FOMC 탁 열고 탁탁탁 타임 스케줄 되네요. 혹시 외국인이세요? 알고 보니? 네. 그 제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요 판에서 저 판에서 그래 지금 나름대로 화력이 남다르다 싶은 애들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그릴 수가 있다고. 그게 파생에서도 막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판때기를 좀 쪼물락거릴 수 있는 애들은 요번이 12월 옵션 만기일하고 FMC하고 그 구간 사이에 이걸 어떻게 구워 먹을까 삶아 먹을까 튀겨 먹을까로 딱 그래 보이는데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그래서 오늘 오후장에 뭐 아예 이건 치우고 이건 줄이고 뭐 이렇게 해서 보는데 의외로 종목들이 단단한 종목들이 많아요. 단단한 종목들. 그래서 시장이 보통 이렇게 돼서 외국인들 4천억 팔고 코스닥에서 뭐 1,000억씩 나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시장이 막 힘이 없어야 되는데 의외로 또 한 오후장에 막 매수세 들어오는 종목도 있고요. 예를 들면 깜찍해졌어. 우리 승희 씨. 빠밤? 다 배우고 있는 거예요. 제 스승님이 약간 이제 이진수 소장님의 스승님이 된 느낌. 좀 이따가 우리 소장님께서 화장품 쪽에 대해서 집중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완전 그런 얘기들이 그런 쪽이라든가 살아있는 쪽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근데 단 하나 저희가 국회 본회의가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 12월 초죠. 국회 본회의 들어가는 게 그때 또 이제 예산안 심사요? 예산안 심사 들어가는 게 근데 요거 해서 또 그 통과되지 않습니까? 정부 안으로 가느냐 아니면 또 야당 안으로 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또 막판에 또 중소형주들을 좀 흔들느냐 마느냐. 이것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고 30분이네요. 네, 그래서 지수 예탁금 신용잔고 동향을 보게 되면 아까 차 소장님 말씀처럼 확 빠집니다. 진짜 47조까지 그때 저희가 이제 농담한 것처럼 정말 50조 깨지고 나니까 저항선이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아니 근데 고객 예탁금 차트는 좀 심각하다. 이게 월요일날 각도기 지점장께서 얘기한 시기를 지금 시장에서 사람들이 채권 이쪽 뭐 고금리 상품 쪽으로 문의하시는 게 훨씬 많대요. 주식 얘기는 거의 뭐 사라졌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들 이쪽에 관심이 가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트렌드인데 잠깐 내가 주식 계좌에 돈을 왜 넣고 있어? 이러다 보니까 나오는 것도 이렇게 나오지 않나. 6개월 ELB가 6.8%짜리가 지금 증권사에서 저기 그 문자 돌리고 있습니다. 6.8%짜리 ELB를 저도 이제 몇몇 증권사 거래하니까 각 증권사에서 6.1, 6.7.89 이렇게 해가지고 6개월짜리 지금 ELB 쫙 돌리고 있어요. 그걸로 진짜 신기하네요. 코스피 200 가지고. 코스피 200 가지고. 근데 뭐 그런 게 본다라면 지금 뭐 불안하니까 일단 6개월 넣어놨다가 6.8% 그러니까 1년에 6.8%니까 받고 그다음 주식하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원금 보장형입니다. 동생이 아닙니다. 원금 보장형? 형. 네. 그러니까 원금 보장 정확하게는 증권사 상품이 원금 보장되는 게 없어요. 조용히 웃고 있었어요. 자꾸 중독증세를 완화시켜보려. 승희 씨가 저런 개그에 웃어주면 버릇 나빠져요. 그래서 조용히 웃고 있었어요. 조용히. 안 좋은 버릇이라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원금 보장형. 그때
원금 보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 망하면은 증권사가 물어주게 돼 있어요. 이런 쪽이다 보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지금 게 아니라 일단은 지수는 이제 이틀 전이다 보니까 이건 꺾였겠죠. 네, 그래서 꺾이는데 이제 신용이 약간 정체돼 있다가 살짝 7조에서 계속 머물러요. 예. 7조에 17조에서 17조. 네네. 그래서 살짝 올라오려고 하는데 요게 만약에 시장이 만약에 자금도 지금 없는데 꺾이는데 이게 확 올라간다. 안 좋은 신호겠죠. 아 그렇죠. 네. 저 빨간색하고 파란색 신용하고 네. 거꾸로 가면은 안 좋은. 요 지표 보면서 외국인들이 또 자신 있게 땡겼을 것 같아요. 따라오는 게 없네. 신용을 안 따라오네.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도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개인들 입장에서 보면 몇몇 트리거가 있죠. 게임주 잠깐 오늘 튀어졌죠. 엔터주 잠깐 튀어졌죠. 이럴 때 신용을 확 찔러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개인들도 뭐 어제 같은 경우 SM 그렇게 올라가고 JYP 엔터 올라가고 뭐 오늘 같은 위메도 올라가고 해도 예를 들자라면 그걸 신용을 안 질르는 거예요 지금. 옛날 같은 확 찔러가지고 지금 신용이 거의 일주일째 17조거든요. 이 18조 정도 올라가 줬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만큼 코스닥 체력이 약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번 주 근데 우리 피디님께서 옆에 이거 보시나요? 이거 야 레몬 요런 걸 이렇게 어머. 넣어주셨어요. 아이고. 어머. 네, 저는 제가 이런 거 할 리가 없잖아요. 이쁘게 해야지 이러면서 이러고 저 안 멀리서 됩니다. 피디님들 빵 터지셨는데요. 네, 그래서 이 근데 자리를 그래서 레몬 리서치 밑에 왜 레몬이 아니고 감귤이야? 소장님. 레몬인가? 네. 12월 1일이 피디님 해명해 주세요. 12월 1일이 레몬입니까, 감귤데이였습니다. 귤입니까? 12월 1일이 감귤데이. 이게 왜 그걸 왜 얘기하세요? 왜 12월 1일이 감귤데이인지 아세요? 왜요? 모르겠어요. 겨울 가을 중에 1등이 감귤이라고 해서 12월 1일을 감귤데이로 했대요. 모르셨구나. 먹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빵 하나 만들어야 돼요. 디테일 강해져 지금 먹는 쪽. 우리 저희도 차 소장님의 날 하나 만들어 드릴까요? 예, 실컷 먹방 얘기하시라고. 네. 고민해보죠. 왜냐면 계절마다 바뀌기 때문에 분기마다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위클리 리포트 다시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업종별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요. 일단 외국인 그러니까 주간 단위로도 외국인 상물로 나옵니다. 그래도 워낙 지난 수요일 날 9천억 가까이 사고 1조 가까이 사고 하다 보니까 그 여파 때문에 오늘 팔아도 잡히는 건 이렇게 잡힙니다. 네, 근데 그 와중에 그래도 그렇게 팔아도 코스닥 쪽은 신기하게 개인 빼고 다 샀는데요. 그러네요. 네, 기존은 그런데 전혀 힘없이 움직이는 거 보니까 이거는 수급도 해결 못하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외국인들 그래도 단순하게 산 것만 보게 되면은 일단 건설기계 쪽 꺾입니다. 주가는 고점에서 꺾이는데 여전히 오늘 같은 날도 외국인들은 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좀 그동안에 못한 한을 한번 풀 수 있나 좀 밀리면 한번 자리 보려고 생각 중이고요. 네. 전기전자는 뭐 삼성전자는 계속 종가상에 뭐 1,500원인가 올릴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샀으니까. 그래 봐야 6만 원이잖아. 소시적 5만 5천 원이었는데요. 올라왔죠. 언제 6만 원에 안쳐만 하면 되죠. 7만 원 한번 가보지. 아직도 이게- 목마릅니다. 아이고 예. 멀었어요. 월봉으로 보게 되면 63,000원이 저항이에요. 삼성전자가. 6만 3천 원이 예. 막힌다고. 네, 막힌 안 돼, 자리입니다. 더 가야 돼. 일단은 네,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이는데 뭐 힘내겠죠. 우리 네. 스기커님도 빨간 옷 입으셨는데 맞아요. 네, 빨간 전자. 네. 그래서 네. 운수장비 쪽도 매수 들어오고 금융주를 조금 삽니다. 근데 예전에 외국인들이 금융주 매수할 때 규모는 아닙니다. 그냥 사는 정도. 저기에 금융업에 그러면 증권주도 들어가겠네. 증권주가 다 포함되는데 보험 쪽하고 다 포함되는데 금융지주 사는데요. 네. 금융지주 사는 이유가 올해 배당 성향을 10% 올릴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배당 성향 20% 유지했고요. 작년 이맘때 배당에 정부가 박살을 내버렸죠. 대선증당금 잡으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익이 확 급감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배당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금융주에서 오히려 재미를 못 봤어요. 근데 이제 올해 이제 정부가 그거를 유예해 주겠다라고 했고 일부 금융주주들이 지금 막대한 이익에서 배당 성향을 올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00억에서 예를 들자면 100억 이익 났는데 20% 배당을 주는 건데 200억 났는데 30% 주겠다고 그러면 말이 달라지는 거죠. 지금 그 게임의 룰이 달라져 버린 겁니다. 네. 그렇게 돼 버리니까 금융주들에 대한 어떤 배당 트리거 이분들인데 단 한 가지 지금 이제 그 우리가 봐야 될 게 연말에 인사이동이잖아요. 네. 그래서 몇몇 지주회사들이 대표이사가 바뀌어요. 예. 그런 쪽은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결정권자가 바뀌니까. 결정권자가 유지가 되는 쪽은 그나마 끌고 갈 수 있는데 결정권자가 바뀌면 나갈 사람도 도장 안 찍는 거고 올 사람도 도장 안 찍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의 트리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사무부에서 박세익 대표 우리 또 우리 박정현 박사도 그렇고 우리 승희 씨도 그렇고 요새 네. 잘 끌거네 종목하고 업종을 살살 열어가지고 패널분들한테. 그게 최고목은 우리 이진 소장님이시잖아요. 박사 저희가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러는 게 아니고 협박입니다. 네. 박세익 대표가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좀 나가지고 그거는 우리 또 제작진에서 방송분 올려주면 한번 그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목을 직접 얘기하셨나요? 종목보다도 증권주를 이렇게 한번 언급을 하시는데 그 로직이 아주 저는 좀 재밌더라고요. 오케이. 네. 사요? 봐요, 저 이진 소장님의 다 제자들이라니까요. 네, 저희 팔랑귀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일단 네, 돌아갑니다. 구매 리스트에 넣어놓고요. 네, 리포트. 그렇게 보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뭐 딴 거는 기관 쪽 얘기는 안 해도 되겠죠? 예. 그래서 이번 주 외국인 기관이 산 종목들 보게 되면 그래도 붉은색이 많이 보입니다. 많이 보이는데 한때 방산주 저 팔아야 되지 않아? 그러면서 이제 끝났어라고 했던 거 현대로템은 정고점 때 부분까지 다시 올라옵니다. 현대로템. 네, 그래서 꿋꿋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뭐 수급의 힘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또 외국인들은 그냥 딱 지수 그러니까 흐름만 보게 되면은 시가총액 1, 2위 산 겁니다. 예, 그러네요. 예, 그리고 또 좋아하는 근데 두산밖에서는 약간 좀 제외시켜야 되겠죠. 이게 블럭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밖에 나머지 또 2차 전지는 그냥 여전히 살아가고 있고요. 삼성 SDI, 뭐 포스코 케미칼 이렇게 들어오는데 더 중요한 건 이쪽 같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네. 주가는 참 더티하게 안 가요. 근데 LNF, 에코프로 이거 다 사고 있거든요. 이것도 기관은 순매수 상위입니다. 근데 지금 시세는 안 났어요 이번 주? 시세는 그냥 약간 이 정도 올라. 진짜 억울한 게 에코프로는 와 양극재 캐파를 지금까지 우리 한 9월 달까지만 알려졌던 IR을 했었을 때는 30조대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2027년까지 캐파를 그렇네요. 이번에 발표한 게 71조입니다. 우리 캐파를. 2배 이상이네요. 네. 그런데도 안 움직여? 그런데도 그날 그러니까 발표하고 그날은 그 다음 날에 쫙 갔어요. 네. 오늘은 좀 이게 뭡니까 이게? 그거 뭐 미리 알았던 선수들이 다 땡겼겠지 그 전에. 그러네요. 좀 알려주시지 그러면. 그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시점에 그게 주식이 오를 거라고 기대하는 자체가 바보지. 되게 미안한 바본데요. 예. 이제 그 정도 캐파와 그 정도 물론 이제 뭐 돈이 어디서 나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올 수 있겠지만은 그 정도로 캐파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에코프로는 계속 주목해야 될 2차 전지 쪽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요새 또 다들 또 치과에 다니시나? 왜요? 임플란트가 시스템 임플란트? 저는 12월 1일부터 오른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VBP 법안이 이제 끝났거든요. 무슨 법요? VBP. VBP? 예, 모르세요? 뭔데요? VBP 법안이 뭐냐면 아니, 저도 몰라요. VBP 법안이 뭐냐면 중국도 이제 고령화가 되잖아요. 근데 임플란트가 비싸니까 임플란트를 정부가 구매해가지고 공공병원에서 임플란트를 시술한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중국도 이제 땅이 넓으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보건복지부가 이걸 대량 구매하는 게 아니라 각 성마다 입찰을 시킨 거예요. 그 성 입찰이 11월 31일로 끝났습니다. 11월 31일로 끝났어요. 예. 근데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도매상들이 물건을 못 가져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단가가 아직 결정될지 모르니까. 근데 다행스럽게도 오스템 임플란트나 덴티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정부가 싸게 가져가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재료비가 전체 시술비의 3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싸게 가져가도 전체적인 캐파의 변화는 없는데 이것 때문에 물량을 안 가져간 거예요. 근데 이제 입찰이 끝났잖아요. 네. 그럼 밀렸던 물량은 어떻게 되죠? 받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랑 덴티움이 12월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아까 VVP는 뭔 말이에요? 그게 VBP 법이에요. 중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플란트를 사가지고 공공병원에서 시술하는 법안이 VBP 법입니다. 저는 뭐 약자 나오면 궁금한 게 그 약자가 뭐의 약자 왜 갖고 VVP가 된 거예요? 저는 저 지식이 습자지기 때문에 깊게 질문하시면 찢어집니다. 그냥 VBP 법안. VIP 같으면 알아. Very important person. 네, 그 베리 임포턴트 퍼슨이 온 게 지금 여기서 봤을 때 파라다이스입니다. 볼륨 베이스드 프로큐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중앙 집중식 구매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냥 저의- 저희
얼마 안 되는 영업 이천을 네. 드러내면서 네. 중앙 집중식 구매입니다. 뭐 이거 무슨 굿모닝 팝스도 아니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이진우 소장님의 호기심을 충족해드리기 위해서. 봉사님이 올려주셨네. 네. Volume Based Procurement. 예. VBP네. 나는 VVP인 줄 알고. 아니 근데 동아님이 갑자기 팩트폭력으로 훅 들어오신 게 승희님 무역학과. 제가 좀 더 정진하겠습니다. 외국어 공부에 대해. 저희 무역은 그런 무역은 아는데요. 그쵸? 예,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약자로 다 네. 끝냅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들어가겠습니다. VIP들이 지금 들어오는 게 굉장히 셉니다. 파라다이스? 네. 강원랜드도 굉장히 세고요. 강원랜드 같은 경우 배팅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저거죠. 우리나라의 K 뭐죠? K9 전차인가? K7 전차인가? 흑표 전차. 흑표 전차가 지금 우리나라에 가동되고 있는 게 160대입니다. 1, 2, 3차까지 해가지고. 근데 이번에 4차에 183대를 정부가 발주를 줬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거 폴란드 플러스 체코까지 해가지고 영업이익률이 2.5%에서 6%대까지 올라가요. 매출 늘어나는데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대박이죠. 지금 현대로템이 그겁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이 1차 상승은 이제 싱가포르 지하철로 끌어당겼고요. 지금 2차 상승은 흑표전차 플러스 수소충전소. 이 세 가지가 삼박자가 어우러지면서 현대로템에 관심이 확 쏠리는 거죠. 싱가포르 아니고 인도네시아 아닙니까?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어쨌든 그쪽에 이제 계속 지하철 들어가는 부분들까지 해가지고 이 삼박자가 현대로템 좀 쫙 갖춰진 거예요. 인도네시아 같으면 대박인데 그 싱가포르 그 얼마 된다고 그 땅덩어리. 싱가포르이 지금 굉장히 그 지하철이 어려운가 봐요. 우리가 이제 그 업체 하나가 특정 공고한 싱가포르에 뭔 놈이 또 지하철 깔 게 있어. 이미 그 90년대 내 기억에도 그 싱가포르는 아주 싱가포르이 아니었나? 싱가포르 지하철은 단순해요. 싱가포르이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100m 뚫는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땅을 파면 물이 엄청나게 쏟아진답니다. 그게 거의 뭐 섬이니까 싱가포르는 섬이니까 거기서 이제 지금 싱가포르 같은 경우 이쪽에 그 차이나타운과 이쪽에 이제 금융가 쪽이 있고 이쪽 주택가 쪽엔 지하철 아직 안 들어가 있어요. 싱가포르도 뚫을 게 많죠. 아니 근데 말씀 난 김에 현대로템 이거 32,000원대에서 또 이거 또 두 번 막힌 거 아니야? 요게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 소장님 말씀대로 수주로 올라왔잖아요. 수주로. 네. 추가 수주가 또 들어와야 되겠죠. 예. 그게 이제 관건인데 들어올 것 같아요. 들어올 것 같아. 네. 왜냐면 요즘 동향 보니까 그 뭐 폴란드 쪽에서도 그랬잖아요. 이번에 그 선수금을 1조 2천억을 딱 줬던 이유가 왜냐면은 그러면서 딱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납기를 맞춰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왜 이랬을까요? 왜냐면 주변에 관심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옆에 루마니아, 헝가리, 아우 폴란드 보니까 되게 잘했네. 우리도 가서 계약하러 가야지 그러다 보니까 다 가서 우리 산다고 그러면 이거 우리 원하는 시점에 못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다 보니까 선수금 확 주고 원래 계약금 선수금 이상으로 줬지 않습니까? 주고 이거 맞춰달라고 2028년까지 맞춰달라고 한 게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대로템이 재밌는 게 내년 내후년 국내 매출 전차 국내 매출은 줄어요. 해외 매출은 늘어요. 결국 내수용을 해외로 돌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폴란드에 공장을 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지에다가? 폴란드에다 공장 지으면 체코, 루마니아 다 커버되거든요. 그럼 폴란드 입장에서도 베팅할 수 있죠. 우리가 사줄게, 우리한테 공장 지어라.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우리도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비행기 들어오면 우리한테 한국항공우주한테 기술 이전 해라라고 하는 것처럼 저는 그런 트리거도 본다라면 이건 재밌는 주식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네. 아모레퍼시픽이랑 LG생활건강 지금 코스피 기관 순매수 보니까 네. 지금 중국 봉쇄 완화되는 모습인데 약간 시위가 아무래도 격화돼서 그런지 이제 PCR도 신속항원 검사로 바꾸는 것도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 아까 차 소장님 화장품주 이야기하신다고 하셨었는데 화장품주도 그렇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리오프닝주도 좀 영향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화장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11월 30날 애널리스트 데이를 했어요. 애널리스트 분들을 모셔다가 얘기를 했는데 아이러니하게 그리고 이제 지금 한 두 군데 증권사에서 화장품 관련주들을 어제 오늘 리포트를 쏟아냈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탈중국입니다. 탈중국이요? 네, 탈중국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매출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매출뿐만이 아니라 선호도가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탈중국을 외치고 다른 데서 이제 가겠다는, 특히 아모레 같은 경우,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는 이니스프리 매장을 거의 다 철수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요? 네, 중국에서 이니스프리 매장을 철수를 하고 그 원 차이나 전략이라는 걸 해가지고 설화수를 고가로 가요. 면세점에서 이제 설화수 못 사요, 중국에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시시이도급으로 끌어올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화수를 쓴다라는 것은 내가 진짜 부자다라는 인식을 주기 위한 어떤 트리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내온 게 이제 미국 법인을 구조조정을 하는 거예요. 미국의 구조조정을 하고서 미국 법인을 이제 다시 인마인드 시키겠다라고 해서 내년도 미국 쪽에서 한 700억 정도 이익을 땡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중국이 이제 끝난 건 아니에요. 중국이 이제 봉쇄해서 풀리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탈중국해서 다른 데서 이익이 나는 거에다가 중국이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했잖아요. 한국콜마 같은 거 강했던 게 미국의 내년도에 그 연구소 짓고 하거든요. 연우 그다음에 용기 매출액 같은 경우. 그리고 해외 쪽 매출이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 부분을 본 거에다가 지금 이제 북경 콜마는 계속 적자고 무석 콜마가 지금 이제 플러스가 날 거인데 그럼 플러스 알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코스맥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코스맥스 같은 미국 공장을 하나를 없애버리고 하나로 합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 지금 화장품들의 모델 모습들은 더 이상 이제 중국에 기대서 성장을 했는데 네네. 이제 얘네들한테 우리가 예속돼서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고 이참에 어차피 적자 난 거에서 미국 공장 다시 이제 뒤집어 엎어갖고 새로 만들고 지금 K컬처 되니까 그렇게 해서 중국이 열리면 다행인 거고 중국에 기대서 성장하지 않겠다라는 게 지금 현재 화장품 업계들이 내세우고 있는 알겠습니다. 정책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화장품주를 집중적으로 이제 분석을 한 거고 네. 또 이제 중국 봉쇄 완화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업종이 많기 때문에 이 측면은 대표님께서 좀 분석을 해주실까요? 원래 정확히는 네네.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하셨어요. 네, 아니 이제 네네. 화장품 쪽이 네네네. 어제 막혔어요. 어제 FDA에서 네네네. 한국산 화장품에 대해서 네. 31개 회사에서 만든 거 120개 품목을 수입 금지시켰어요. 그러니까 수입 신청 허가를 안 해줬습니다. 거기 내용들 보게 되면은 되게 네.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네네네.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악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갔다는 게 더 신기해요. 제가 보면. 네, 그러니까 미국을 좌절이 돼 있는 미국 쪽으로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좌절이 된 상태인데 오늘 같은 날도 2.7% 올랐네. 그러니까요. 네, 저는 오늘 그래서 아유 좀 쉬겠구나 싶었더니 그래도 불구하고 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세다. 뭐 주가 올라가는데 악재도 뚫고 올라가게 되면 센 거죠. 그렇다고 보는데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또 북미로 가면서 다 계획은 좋아요. 계획은 좋은데 이제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비용 들어가죠. 네. 뭐 앞서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구미 공장을 다 완전히 갈아엎는다면서요. 돈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물론 그동안 벌어놓은 돈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는데 거기서 또 중요한 거 마케팅비 들어가고 하다 보면은 꽤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네. 그것까지 감안하는 게 일단은 또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중요한 거는 성과 되면 되죠. 뭐 비용 감안하고도 이렇게 저희가 보통 보면 시장 점유율로 이렇게 변하는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또 당장의 실적은 안 나오지만 마케팅 비용을 쓴다고 하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좋은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보니까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관광 통계 이제 잘 보시라는 얘기를 제가 몇 번 드렸는데 네. 관광 통계 그러니까 통계. 네. 수치를 좀 따져보라고 스테릭스. 관련해서. 네. 영어 할 때 이렇게 인상이 찌푸려지죠 제가? 그 영어 못하는 사람 특징이에요. 그렇죠. 땡큐. You're welcome. 같이 인상이 찌푸려지시네요. 네. 지금 현재 관광 통계를 보게 되면은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외국인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아웃바운드로 나갔던 게 100이라고 치게 되면 네.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 3에서 6 정도 됩니다. 지금 수치 보니까 36입니다. 리오프닝 이후에 네. 회복되죠. 근데 아직 그 전에 한 36%밖에 회복이 안 된 겁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아웃바운드는 28%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럼 이걸 반대로 보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뭐 중국도 리오프닝하고 다 다른 나라들은 다 리오프닝 했는데 지금 들어오고 싶은데 너무 추워. 이러다 보니까 못 오는 거죠. 네. 그럼 내년 3월 달부터는 폭발하지 않을까요? 이번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오는데 가장 많이 들어오는 국가가 1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아니요. 아까 나온 싱가포르. 싱가포르. 그거 안 따라하셔도 됩니다, 선생님. 나노 김님 바로 지금 있네. 발음이 시원찮아서 못 알아듣겠네. 두서도 없고. 발음도 시원찮고 두서도 없고. 싱가포르. 네. 싱가포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미국이 많이 늘었어요, 생각보다. 미국 쪽에서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와서 이제 쌓이게 되면은 내년에 갔었을 때 훨씬 더
이제 인바운드 쪽이죠. 이쪽이 더 늘어났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를 기대하는 게 지금 주가 이제 서서히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아웃바운드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소비 심리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조금 더 보면서 대응해야 될 것 같고요. 인바운드 쪽 계속 체크하면서 영어 공부하면서 또 이제 다 하나의 관광 사절단이 되는 거죠 저희들이. 네네. 인바운드가 아웃바운드가 수익이 좋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데 어쨌든 아웃바운드가 열려면 중국이 돼야 되겠죠. 지금 이제 일본, 대만은 우리가 갈 수 있는데 홍콩은 4번 찔러야 되고요, 콜을. 그다음에 싱가포르, 베트남도 안 찔러도 돼요. 근데 이제 대만이 열렸을 때 과연 콜을 몇 번 찔르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가는 아웃바운드가 이제 바뀌겠죠. 지금 일본 단체 여행도 굉장히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개별 여행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라디오 들어오면 뭐 교회에서 좀 단체로 왔어요. 뭐 우리 뭐 어머니 모시고 단체로 왔어요. 막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억눌렸던 수요가 지금 이제 일본 쪽은 폭발하고 있는데 네. 그것만 갖고는 좀 약하죠. 그러니까. 근데 카지노는 이제 일당백으로 찍히니까 다른 거죠. 와 근데 순매수 상위에 엔터사들도 진짜 꾸준히 계속 들어오네요. 언젠가부터. 이거는 이제 트렌드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중국 소비주죠. 네. 아하. 그러니까 봉쇄해서 미안하다. 음악이나 좀 듣고 아주 핫한 음악이나 좀 듣고 있어라.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도 연관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네. 엔터 콘텐츠 이쪽도 다 어떻게 보면 큰 범위 쪽에서 그런 쪽으로 움직이는데 단순하게 저희가 재벌집 막내 아들만 생각했다가 이게 지금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그쪽은 이제 약간 주춤합니다만 근데 다른 쪽으로는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이제는 또 아바타2 아바타가 아바타2 언제 개봉이에요? 12월 14일 개봉입니다. 오. 저 관계자인가요? 왜 이렇게 잘 알죠? 네. 지금 그날 저거잖아요. 금리 결정하고 아바타 보러 가면 돼요? 아니 아바타 보고 금리 결정을 봐야 돼요? 잠깐만요. 한번 이제 잘 생각해보고 갈게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카메룬 감독이 네. 아바타 3까지 촬영 다 끝났대요. 이미 다 끝났다고 합니다. 이미 끝내놨다고? 갑자기 이제 뭔가 증권 그러니까 뭔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럼 관련 업종이 뭐가 있지? 다 움직였어요, 관련 종목이 뭐가 있지? 벌써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래요? 지금 이제 레모네이드 어쨌거나 움직이고 웹툰 움직이고 아바타 관련된 다 움직였어. 승희 씨도 계속해서 저 엔터주를 갖다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맞아요. 저 엔터주를 어떻게 좀 투자를 하든지 뭘 하려면은 내가 이 듣는 음악이 달라야 되는데 나는 지금 뭘 듣고 있나 하면 최근 들어 감명 깊었던 거는 2개야. 그 불후의 명곡이 나왔던 우리 패티김 이모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람 이거 듣고만 내가 눈물이 나더라고. 그러고 또 며칠 전에 우리 용필이 형 저 체조 경기장에서 위대한 탄생하고 아우 막 이런 거 하는데 뭐 JYP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잖아. 바운스입니까 혹시? 그 노래는 알겠어요. 아니. 그나저나. 예. 그나저나. 네. 지금 말이야. 네. 아니 아까 화장품 말이에요. 예? 화장품 해갖고 내가 진짜 화장품을 들다 보니까 네. 이게 그렇잖아. 이게 뭐 2015년 7월 달에 45만 5천 원 꼭지 찍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빠지기 시작한 거는 이제 2016년부터라. 2015년 그 갈 때까지가 그거 아니야? 저 소위 말하는 그 차화정 아니야? 그렇죠. 2013년부터 해갖고 한 2년 동안에 바짝 차화정장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야가 지금 내려온 게 지금 저가가 86,800원인데 이 할 것도 아닌 게 아니 40몇만 원 하던 놈이 8만 원까지 왔다고 할 게 아닌 게 지금 이게 11월 달에 이게 40% 올랐어. 네. 차트 이뻐요. 굉장히 이뻐요. 40% 오른겨. 네.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우리 저 제리 형처럼 해야 돼. 장기 투자가 아니고 그냥 기다 싶을 때 탁 사고 먹고 탁 털고 나오고 이거 뭐 아모레가 왜 이래 할 게 아니고 지난 한 달 동안 기회만 잘 봤으면은 아모레 퍼시픽이라는 이름은 아니고 주봉으로 보시면 굉장히 매력적인 차트예요. 주봉으로는 매력적이죠. 네, 굉장히 주봉으로 매력적이고 굉장히 월봉으로 매력적이에요. 보더라도 뭐 그거하고 한데 네. 진짜 다만 이제 일봉으로 봤을 때 야 그 아까 말씀하신 그래요. 그래 지금 56분이야. 내가 뭔 소리 하려고 이렇게 하는지 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한 달 사이에 이 어지럽고 희망 없으비고 막 괴로운 장에서도 한 달 사이에 40% 오르는 종목을 다음 주 화요일 만나기 전에 하나만 줘서 그걸 알면 미아리가 있어야 되나? 하나만 줘서 네. 빨리 지금 0kg 800개밖에 안 되지만도 하나만 줘서 좋아요 800개밖에 좋아요, 안 되지만 그러니까요. 800기 때 저희가 얘기 드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 빨리 화력을 모아주세요. 아니 그래서 안 아니, 그래도 네. 아까 장서진님, FDJ님, 동아님, 유유님이 좋아요 오늘 부진하다고 엄청 슬퍼해 와, 주시면서 직접 챙겨주셨습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네, 진짜 따로 담으세요. 제 개인적인 견해는 좋아요가 네. 저는 그 시청자분들이 네. 좋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아니면 안 눌러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방송이 발전할 것 같아요. 무조건 우리가 좋아요 눌러주세요 하고 천건이 넘어가 버리면 우리가 뭔가 바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아니 우리가 지금 힘을 모아서 여러분 좋아요 좋아요 막 이러고 있는 거 아니 이렇게 발전시켜놨는데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 아니 근데 그러면 좋아요가 더 나와야죠. 왜냐면 차 소장님, 김민수 대표님, 이재훈 소장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우리가 뭐 좋아요가 없지, 좋아요가 없어서 그렇지 가오가 없나? 그냥 막 좋아요 구글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빠밤하고 마무리합시다. 뭔 알겠습니다. 종목이야? 그냥 뭐 이 장에 안 터지면 다행이지. 그래도 이 시점에도 계속해서 좋아요는 올라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주에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요일 날 하나씩만 갖고 왔었죠. 화요일 날이요? 네. 화요일 날이 며칠이죠? 잘 부탁드립니다. 두 분. 12월 6일입니다. 11월 6일이요? 그 사이에 1000이 넘었고요. 이제 빠밤하고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주 귀중한 금요일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가온 주말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빠밤 안녕. 고맙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지금은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제 영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다음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